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마치 최근의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광화문 광장이 꽉 찼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그 전날 교인들은 나가지 말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야외에서 코로나가 옮긴다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법원도 무조건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위반이다. 그래서 두 곳의 집회를 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합법 집회였어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지금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 곁에서 집회를 했던, 종각에서 집회를 했던 민노총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검사를 많이 한 데서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제 통계를 보면 말이죠. 전국 총 검사자는 108만 4,422명입니다. 그 중에서 0.94%인 17,665명이 확진자로 밝혀졌고, 그 중에 사망자가 309명이고 치사율은 1.75%입니다. 이게 전국 평균입니다. 0.94%, 1%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광화문 참석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1%가 아니라 3%, 4%더라라고 하면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 요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낮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몇 명을 조사했으니까 확진자가 나왔다 이렇게 보도를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검색을 해보니까 대충 어제 낮 12시 현재, 가끔은 하여튼 며칠 전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24일 정오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는 875명,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176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언론 보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확진율, 그러니까 검사한 사람 중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이 몇 %인지를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서울은 광화문 집회 관련자 5,501명을 검사를 했는데 45명이 양성, 즉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비율은 0.9%입니다. 요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부산은 722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6명이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약 0.9%입니다. 이것도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인천은 127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6명이 양성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비율은 0.5%로서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반입니다. 대구는 1087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2명이 양성으로 판정이 되었는데 0.2%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5분의 1입니다. 경남은 1453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6명이 양성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이 0.9%인데 경남은 0.4%입니다. 반밖에 안 됩니다. 대전은 525명이 검사했습니다. 7명이 양성으로서 1.14%입니다. 이거는 전국 평균하고 같습니다. 충남은 1055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4명이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0.4%로서 전국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경찰은 9,536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7명이 양성으로 밝혀졌습니다. 0.07%입니다. 전국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높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이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죠? 이거 정권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통계는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통계가 지금 비교 대상 통계로서 국민들을 무작위로 추출했을 때 확진율이 몇 %냐, 이걸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컨대 해운대 백사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 10,000명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하면은 확진자가 몇 사람 나오느냐 하는 기본 통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본 통계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 방역당국에서 발표하는 전국 평균을 비교 대상으로 제가 삼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광화문을 속죄양으로 몰려고 하는 것은 통계하고는 맞지 않는다. 광화문은 억울하다. 통계가 말하는 겁니다. 광화문은 억울하다. 여기 울산시장을 하다가 이 정권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공작에 걸려가지고 낙선했다가 지난 총선에 당선된 김기현 의원,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이 이런 사태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포정치다.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무력화시키고 더 이상 반대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지금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냐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이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문 대통령의 코로나발 공포정치의 기세가 무섭다. 대통령부터 여당 대표, 국무위원 때까지 광화문 집회만을 겨냥해가지고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라. 구속수사, 법정 최고형, 추석 이동 제한 등 험악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은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판세라며 해당 판사의 실명이 들어간 법안까지 만들어 방역 실패 책임을 덮어 씌우려 하고 있다. 참 무섭네요. 또 생화학 테러 집단인 것처럼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몰아가는 사람도 나타났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이 코로나 의심 있는 사람들을 바이오 테러리스트, 생화학 테러 분자로 지금 분류를 해가지고 막 격리하고 추적하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그런 쪽으로 닮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 의원은 세월로 피해 학생들에게는 고맙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아연실색하셨는데 요즘 하시는 걸 보면은 이젠 코로나에게도 고맙다고 하시려는 것 아닌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광화문이든 사랑제일교회든 코로나에 걸린 그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가 져야 되죠. 그런데 무슨 범인인 것처럼, 아니 전염병에 걸리면 범인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김 의원은 문 정권의 공포정치 의도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것인데, 첫 번째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현 정권의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을 덮어버리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부 비판 세력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모으는 마녀사냥을 하여 정부 비판자들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국민들을 모두 특정 종교의 광신도로 몰아세우고 이들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삼아 다시는 광화문 집회와 같은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못하게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은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에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무모한 짓일 뿐이다. 김 의원은 국내 방역이 완벽하게 된 것처럼 대대적으로 국내외에 선전 홍보하고 국민들에게 국내 여행을 가라고 적극 권장한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본인이다. 그런 문 대통령이 도리어 국민들에게 진노하고 계시니 거꾸로 들어가는 희한한 세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이 제가 말한 그 통계로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행동하는 애국자들입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화
번호를 추적당해 가지고 검사하지 않으면은 무슨 법을 적용해 가지고 형사 고발한다, 구상권 청구한다. 야, 이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습니까? 특정 집단의 전화번호를,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몇만 명의 전화번호를 파악을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검사받으라고,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에게. 또 병원에 갈 때는 보면 꼭 그 문진표에다가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습니까 하는 걸 꼭 적도록 하고, 다녀왔다고 하면은 병원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이런 코로나 공포 정치. 이렇게 하면은 정권 연장이 가능하다 이거죠. 국민들이 계속 속아주어야 하는데, 글쎄요, 링컨의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국민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는 있다. 일부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감사합니다.